60세 이후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진짜 이유, 노화와 호르몬 변화의 충격적 관계, 시니어 건강, 당뇨 예방 일부, 문제 제기 앤드 훅. 60세가 넘었는데 갑자기 혈당이 오른 경험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건강검진 결과가 어느 날 공복 혈당 110, 120을 넘기 시작합니다. 나는 단 것도 많이 안 먹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당황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국내 여러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자료를 보면 60대 이후 새롭게 당뇨 전 단계로 진단되는 비율이 40대부터 50대까지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단순히 음식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 안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인슐린을 도와주던 호르몬은 줄어들고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은 상대적으로 더 강해집니다. 겉으로는 그대로인데 몸속 시스템이 바뀌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은 남성 호르몬 감소, 여성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급감이 큰 영향을 줍니다. 이 변화는 근육량 감소, 복부지방 증가, 인슐린 저항성 상승으로 이어지며 결국 갑자기 혈당이 오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60세 이후 혈당이 쉽게 오르는지, 노화와 호르몬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꾸면 다시 안정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0살 넘었으니 혈당 조금 높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약 3명 중 1명은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절반 이상이 자신이 위험군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60대 이후의 고혈당은 젊을 때와 다르게 진행됩니다. 속도가 느린 대신 조용히 합병증을 만듭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발이 저리고 소변이 잦아지고 피로가 계속되지만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게 됩니다. 특히 밤 시간대 혈당 상승이 문제입니다. 노화로 인해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분비 리듬이 깨지면서 새벽 시간 혈당이 오르는 새벽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근육량 감소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가장 큰 창고입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매년 평균 1%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창고가 줄어드니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쉽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5년 안에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이 함께 따라올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노년 삶의 질 전체를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당은 갑자기 오르는 것이 아니라 몸의 구조가 바뀌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노화와 혈당을 연결하는 첫 번째 핵심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밥을 먹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이 인슐린이 혈액 속 포도당을 근육과 간으로 잘 보내줍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같은 양의 인슐린이 나와도 세포가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 근육 감소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특별히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저장 창고가 줄어드니 혈당은 혈관 안에 더 오래 남게 됩니다. 둘째, 복부 지방 증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 주변 지방이 늘어나는 이유는 호르몬 변화 때문입니다. 이 복부 지방은 단순히 살이 아닙니다. 염증 물질을 만들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즉, 몸 안에서 인슐린을 무시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당뇨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체중이 같아도 배 둘레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셋째, 활동량 감소입니다. 퇴직 이후 움직임이 줄어들고 외출이 적어지면서 근육 자극이 부족해집니다. 운동은 인슐린 없이도 혈당을 낮출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인데 이 기회를 스스로 줄이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60세 이후 혈당 상승은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몸의 구조와 반응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서는 호르몬 변화가 혈당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올리는지 두 번째 핵심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혈당이 오르는 진짜 원인은 호르몬 균형의 붕괴입니다. 남성은 40대 후반부터 남성 호르몬이 서서히 감소하고 60대 이후에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기분이나 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 조절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은 근육을 유지하고 지방 분포를 조절하며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근육은 빠지고 복부 지방은 늘어납니다.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집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의 경우 같은 식사를 해도 혈당 상승폭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국내외 연구에서 폐경 이후 여성의 당뇨 발생 위험이 1.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르티솔은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이 얕아지고 스트레스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코르티솔이 더 쉽게 상승합니다. 밤에 잠을 설친 다음날 아침 혈당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60세 이후의 고혈당은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근육, 지방, 수면이 모두 연결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적게 먹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실제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혈당 관리의 첫 번째 실천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근육을 늘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이 오르면 밥부터 줄입니다. 물론 과식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든 상태에서 음식만 줄이면 몸은 더 쉽게 피로해지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며 오히려 혈당 조절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혈당 저장 창고입니다. 식사 후 올라간 혈당의 상당 부분을 근육이 흡수합니다. 그런데 60세 이후 매년 평균 1% 이상 근육이 감소합니다. 10년이면 10%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창고가 작아지니 혈당이 밖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벼운 근력 운동을 주 3회 이상 하십시오. 헬스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5회씩 3세트, 벽을 밀며 팔굽혀펴기 10회씩 3세트, 계단 오르기 5분부터 10분까지 이런 동작만으로도 근육 자극이 충분합니다. 둘째, 단백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콩팥 나빠진다는 걱정 때문에 단백질을 지나치게 줄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이 없는 경우 체중 1kg당 1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은 오히려 필요합니다. 두부, 생선, 달걀, 닭가슴살 같은 질 좋은 단백질을 매 끼니 소량이라도 포함시키십시오. 셋째, 식사 후 바로 앉지 마십시오. 식후 10분에서 15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폭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는 인슐린이 아니라 근육이 직접 혈당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혈당은 음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약을 늘려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지키는 습관을 시작하십시오. 다음은 두 번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혈당이 오르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녁이 가장 무겁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적게 먹고 저녁에 가족과 함께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밤 시간대 혈당 조절 능력은 떨어집니다. 인슐린 분비도 줄고 근육 활동도 거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많은 저녁 식사를 하면 혈당은 쉽게 치솟습니다. 특히 밤 8시 이후 식사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밤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되는데 이 호르몬은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같은 밥 한 공기라도 낮보다 밤에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첫째, 저녁 탄수화물 양을 아침에 70% 수준으로 줄이십시오. 밥을 반 공기 정도로 줄이고 대신 채소와 단백질을 늘리십시오. 둘째,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십시오. 가능하다면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에 마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저녁 후 과일과 간식을 끊으십시오. 과일은 건강식이라는 생각 때문에 밤에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일 속 과당도 결국 혈당입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 감 같은 과일은 밤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서도 저녁 식사 시간을 2시간 앞당긴 그룹이 3개월 후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의미 있게 감소했습니다. 혈당은 하루 총량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꾸십시오. 다음은 세 번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녁도 줄였는데 왜 아침 혈당이 높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수면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깊은 잠, 즉 깊은 수면 단계가 크게 줄어듭니다. 밤에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잠이 얕아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쉽게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코르티솔은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입니다. 몸이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간에서 포도당을 꺼내 혈액으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잠을 5시간 이하로 자는 분들은 7시간 이상 자는 분들보다 당뇨 위험이 1.3에서 1.5배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는 분들은 아침 공복 혈당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취침 2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멈추십시오. 야식은 혈당뿐 아니라 수면 질도 떨어뜨립니다. 둘째, 잠들기 전 스마트폰과 TV를 멀리 하십시오. 강한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셋째, 낮 시간에 햇볕을 20분에서 30분 쬐십시오. 햇빛은 밤의 멜라토닌 분비를 돕고 수면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혈당 관리는 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이 무너지면 혈당도 무너집니다. 오늘 밤부터 수면 습관을 점검해 보십시오. 다음은 네 번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혈당이 오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복부 지방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아도 배가 앞으로 나왔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복부 지방은 단순한 저장 지방이 아닙니다. 이 지방은 염증 물질을 만들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즉, 몸 안에서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일부러 막는 물질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이상, 여성 85cm 이상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서도 복부 비만이 있는 60대는 없는 분들보다 당뇨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탄수화물의 질을 바꾸십시오. 흰 쌀밥, 밀가루 음식, 떡, 국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같은 양이라도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은 뒤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드시면 혈당 상승 폭이 줄어듭니다. 둘째, 하루 20분에서 30분 빠르게 걷기를 실천하십시오. 걷기는 복부 지방을 줄이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숨이 약간 차는 속도로 걸어야 지방 연소 효과가 높아집니다. 셋째, 음료 속 당을 끊으십시오. 달지 않다고 생각하는 믹스 커피, 두유, 과일 주스에도 당이 숨어 있습니다.
액체 형태의 당은 특히 복부지방으로 쉽게 쌓입니다. 복부지방은 눈에 보이지만 그 영향은 혈관 안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허리둘레를 재보십시오. 숫자가 경고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5번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정과 스트레스입니다. 나는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올랐다는 분들 중 상당수가 최근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의 불안, 가족 문제, 경제적 걱정, 외로움 등은 몸에 보이지 않는 긴장을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당을 즉시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몸이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에너지를 쓰기 위해 간에서 포도당을 꺼내 혈액으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60세 이후에는 스트레스 회복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가 길어질수록 혈당도 높게 유지됩니다.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당화혈색소 수치가 유의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 10분 깊은 호흡을 실천하십시오. 천천히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면 교감신경이 안정됩니다. 둘째, 규칙적인 일과를 유지하십시오. 기상시간, 식사시간, 산책시간을 일정하게 하면 몸이 안정감을 느낍니다. 셋째,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가족, 친구와의 대화는 생각보다 큰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혈당은 음식, 운동뿐 아니라 마음 상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을 관리하는 만큼 마음도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60대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해로운 음식과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습관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꼭 피해야 할 것들을 짚어보겠습니다. 60세 이후 혈당이 쉽게 오르는 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건강식이라고 믿는 당입니다. 흑설탕, 꿀, 조청, 과일청, 건강즙, 달콤하지만 자연에서 왔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출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두 포도당과 과당입니다. 특히 액체 형태로 마시면 흡수가 빠르고 혈들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둘째, 아침 공복에 달달한 음료입니다. 믹스커피 한 잔, 달콤한 두유, 과일 주스 한 컵이 하루 혈당 패턴을 무너뜨립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더 급격히 오릅니다. 셋째, 나는 많이 안 먹는다는 착각입니다. 한 끼는 적게 먹지만 군것질이 잦으면 총 섭취량은 오히려 많아집니다. 특히 견과류, 떡, 과일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넷째, 운동 없이 약만 의존하는 습관입니다. 약은 혈당을 낮추지만 근육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 용량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검진을 미루는 것입니다. 아직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당화혈색소는 지난 2에서 3개월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확인해야 합니다. 혈당은 조용히 올라가고 조용히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눈에 보일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서는 60세 이후 혈당 관리의 황금 원칙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혈당은 복잡해 보이지만 원칙은 단순합니다. 첫째, 근육을 먼저 지키십시오. 혈당은 근육에서 소비됩니다. 주 3회 이상 근력 자극을 주고 매일 2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하십시오. 둘째, 저녁을 가볍게 하십시오.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늘리십시오. 식사는 가능하면 오후 7시 이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수면을 치료하듯 관리하십시오. 밤 11시 이전 취침, 취침 전 화면 사용 줄이기, 낮 햇빛 노출은 기본입니다. 깊은 잠이 아침 혈당을 낮춥니다. 넷째, 복부 둘레를 관리하십시오. 체중보다 허리 둘레가 중요합니다. 남성 90cm, 여성 85cm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십시오.
다섯째, 스트레스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혈당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호흡과 이완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5가지만 지켜도 혈당은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약을 늘리는 것보다 생활을 바꾸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다음에서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예시 식단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와 균형만 바꾸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예시입니다. 밥은 반 공기, 달걀 1개 또는 두부 1조각, 나물이나 채소 반찬 2가지, 김치 소량, 가능하다면 된장국이나 미역국처럼 국물은 싱겁게 드십시오. 아침에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하루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점심 식사 예시입니다. 밥은 3분의 2 공기 정도, 생선이나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채소 위주 반찬을 충분히 드십시오. 식사 순서는 반드시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드십시오. 이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 상승폭이 줄어듭니다. 저녁 식사 예시입니다. 밥은 반 공기 이하로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중심으로 구성하십시오. 늦은 시간 과일은 피하고 과일은 가능하면 낮 시간에 소량만 드십시오. 간식이 필요하다면 견과류 1줌, 삶은 달걀, 플레인 요거트 정도가 적절합니다. 단, 양을 반드시 제한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굶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나누는 것입니다. 혈당은 급격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할 때 더 나빠집니다. 다음에서는 60세 이후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운동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 그러나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 5분입니다. 기상 후 팔을 크게 돌리고 허리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종아리를 늘려주십시오. 밤사이 굳은 근육을 깨워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하루 혈당 패턴이 안정됩니다. 둘째, 식후 걷기 10분에서 20분입니다. 특히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 10분이라도 걸으십시오. 빠르게 걷는 것이 좋지만 숨이 약간 찰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의 걷기는 약보다 강력한 혈당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주 3회 근력 운동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15회 곱하기 3세트, 벽밀기 팔굽혀펴기 10회 곱하기 3세트, 계단 오르기 5분. 이 3가지만 해도 하체 근육이 유지됩니다. 하체 근육은 몸 전체 혈당 소비의 절반 이상을 담당합니다. 넷째, 균형 운동입니다. 한 발로 10초 서기, 양팔 벌리고 천천히 걷기. 같은 동작은 낙상 예방과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당은 약으로만 조절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순간부터 혈당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은 단순히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노화로 인한 호르몬 변화, 근육 감소, 복부지방 증가, 수면의 질 저하, 스트레스 누적이 모두 연결되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도 단순해야 합니다. 근육을 지키십시오. 저녁을 가볍게 하십시오. 수면을 관리하십시오. 허리 둘레를 줄이십시오. 스트레스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 5가지가 혈당을 되돌리는 핵심입니다. 지금 혈당이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생활을 바꾸면 수치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실제로 3개월만 꾸준히 실천해도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혈당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공유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선언을 남겨주십시오. 함께 관리하면 더 오래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